새벽 5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직 짙은 남색 장막에 잠겨 있을 때,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이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YS그룹의 심장이자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젊은 제왕, 강지훈 회장의 펜트하우스였다. 그러나 이 시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할 중대한 M&A 계약을 앞둔 그의 모습은 회장실의 냉철한 지배자가 아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마감된 넓은 주방, 그 중심에 선 그는 잘 다려진 흰색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채였다. 평소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던 단단하고 긴 손가락이 지금은 능숙하게 칼을 쥐고 있었다. 도마 위에서 잘 익은 아보카도가 경쾌한 소리를 내며 얇게 썰리고, 옆에 놓인 프라이팬에서는 최상급 유기농 달걀이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로 변해가고 있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고소한 버터 향이 삭막할 정도로 미니멀한 공간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마치 하나의 정교한 의식을 치르는 듯. 그는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했다. 이것은 단순한 아침 식사 준비가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압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세계를 구축하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일어났어. 그의 등 뒤에서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훈의 미간에 자리 잡고 있던 미세한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 미소는 YS그룹의 그 어떤 직원도, 심지어 그의 최측근인 김 비서조차 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5분만 더 자지. 아직 시간이 있는데. 갓잠에서 깬 듯 살짝 부은 눈을 한 한서연이 슬리퍼를 끈 채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YS그룹 기획팀의 평사원이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몰랐다. 회색, 무채색의 오피스룩에 존재감을 지우고 다니는 그저 수많은 직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 그녀는 강지훈의 세상의 중심이었다. 비록 1년짜리 계약으로 맺어진 아내일지라도 서연은 그의 넓은 등에 살며시 기댔다. 단단한 근육과 안정적인 천이 그녀에게 전해졌다. 회장님이 직접 차려주시는 아침 식사를 놓칠 수는 없죠. 이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조찬이잖아요. 그녀의 장난기 섞인 말에 지훈이 피식 웃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갓 구운 통밀빵 위에 아보카도와 스크램블 에그를 정성스럽게 올렸다. 완벽하게 플레이팅된 접시 2개를 식탁으로 옮기며 그가 말했다. 앉아. 오늘은 특별히 당신이 좋아하는 트러플 오일도 곁들였어. 2사람이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하려던 순간 고요한 아침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진동음이 울렸다. 식탁 위에 놓인 지훈의 업무용 휴대폰이었다. 발신인은 김 비서였다. 지훈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평소의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와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지? 수화기 너머로 김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송구스럽습니다만 10분 뒤 이사회가 시작됩니다. 라이벌인 태영그룹 측에서도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M&A 최종 협상건 잊으신 건 아니시겠지요?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확인을 넘어선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YS그룹의 미래가 걸린 수천억 원, 규모의 인수합병, 이 중요한 날. 회장이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모든 이사들과 상대편 경쟁사까지 모여있는 이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였다. 서연은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지훈의 표정을 살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순식간에 YS그룹의 총수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그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그녀가 입을 열자 지훈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는 수화기를 향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었다. 회의, 1시간 뒤로 미뤄. 네, 하지만 회장님, 태영 측의 반발이 클 겁니다. 이건 국제적인 관례에도 어긋나는 내가 하는 말이 곧 YS의 관례야.
1시간 뒤 이유는 묻지 말고 그대로 전달해.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겠다면 계약은 없던 걸로 해도 좋아. 지우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권위와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휴대폰 전원을 아예 꺼버리고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다시 따뜻하고 부드러운 남편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미안할 것 없어. 세상 어떤 계약도 당신과의 아침 식사보다 중요하지 않아.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시 포크를 들었다. 서연은 그런 그를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 자신은 과연 이 남자의 이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일까? 계약으로 얽힌 관계 속에서 그의 진심은 어디까지일까? 같은 시각. YS그룹 본사 30층의 이사회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중앙의 거대한 테이블에는 YS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인수대상 기업의 최대 주주이자 경쟁사인 태영그룹의 대표단이 앉아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쾌감이 역력했다. 회의실 한가운데 최민준 전무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YS그룹의 실질적인 2인자로 야심이 넘치고 능수능란한 인물이었다. 그는 방금 김 비서로부터 전달받은 강지훈의 명령을 자신의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뭐라고? 회장님이 회의를 1시간 미루라고 하셨다고 이유도 없이? 김 비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최민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태영그룹 대표단의 싸늘한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하하, 회장님께서 갑작스러운 긴급 현안이 생기신 모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초의 전무. 태영그룹의 정 회장이 다리를 꼬며 그의 말을 잘랐다. 우리가 한가한 사람들로 보이나 수천억이 오가는 이 자리에서 약속 시간 직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회의를 미루는 건 우리를 모욕하는 처사야.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YS그룹의 이사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강지훈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최민주는 속으로 분노를 삼켰다. 강지훈,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아무리 오너라지만 이건 너무 오만하지 않은가든가. 그는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온갖 외교적 수사를 동원해야 했다. 회의실을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최민주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유리창 앞에 섰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저 도시의 정점에 서고 싶은 것이 그의 오랜 야망이었다. 강지우는 그보다 어렸고 경험도 부족해 보였다. 그러나 단지 창업주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저 모든 것을 가졌다. 최민주는 자신이 훨씬 더 유능하다고 믿었다. 이유가 뭘까? 단순한 변덕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가? 그때 그의 책상 위 전화가 울렸다. 익숙한 번호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다. 나다. 수화기 너머에서 음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무님, 좋은 아침입니다. 듣자 하니 YS에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죠? 최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쓸데없는 소리 마.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어. 하하, 너무 경계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전무님께 더 좋은 제안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강지훈 회장이 흔들리는 지금이야말로 기회가 아닐까요? 최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강지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것은 그에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약점으로 보였다. 철옹성 같던 젊은 제왕에게서 처음으로 발견한 균열. 그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강지훈, 네가 나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좋다. 네가 여자에게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 동안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차지하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그는 창밖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폭풍의 전조는 언제나 고요한 법이다. 그리고 오늘 아침 강지훈이 연기한 그 고요함은 최민준에게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서연은 지훈이 준비해준 아침을 다 먹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를 꺼내 입었다. 화려한 보석들은 모두 보석함에 넣어두고 얇은 은색 목걸이 하나만 착용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가벼운 선크림만 바르고 질끈 묶은 머리, 완벽한 YS 그룹 기획팀의 한서연 사원이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경제신문을 보는 척하며 그런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광경이었지만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릿했다. 자신 때문에 그녀가 자신의 빛을 감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다녀올게요. 현관문 앞에서 서연이 인사를 건넸다. 지우는 신문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흐트러진 앞머리를 부드럽게 정리해주며 말했다. 오늘도 힘든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걱정 마세요. 회사에서는 제가 알아서 잘해요. 회장님이야말로 늦으셨으니 어서 준비하셔야죠. 서연은 애써 밝게 웃으며 그의 품에서 벗어났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까지. 지훈의 시선은 그녀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문이 닫히고 넓은 펜트하우스에 다시 혼자 남게 된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졌다. 그는 돌아서서 침실로 향했다. 옷장 문을 열자 그 안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된 수십 벌의 최고급 맞춤 정장들이 걸려 있었다. 그는 그중 가장 짙은 네이비, 색상의 더블 브레스티드 수트를 골랐다. 셔츠를 갈아입고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더 이상 다정한 남편 강지훈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빛과 냉혹한 표정. 적을 향한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는 YS그룹의 회장. 강지훈이었다. 그는 아까 꺼두었던 휴대폰을 다시 켰다.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한 채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지금 출발하지. 회의실 상황은 태영 측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최 전무님이 잘 무마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괜찮고 말고 오히려 더 재밌어질 것 같군. 최민준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궁금하군. 그리고 김 비서, 아는 회장님, 오늘부터 초회 전무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전부 보고하도록. 강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아침 자신의 행동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그 파도를 누가 가장 먼저 이용하려 할지를. 어쩌면 이것은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일지도 몰랐다. 자신의 곁에 숨어있는 독사를 수면 위로 끌어낼 기회. 그 모든 폭풍의 시작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따뜻한 아침 식사였다. 수천억짜리 계약보다 더 소중한 그 아침 식사가 이제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강지훈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얼어붙었던 공기가 일순간 팽팽하게 당겨졌다. 약속된 시간보다 정확히 1시간 늦은 등장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사과의 기색이나 조급함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잘 닦인 구두 소리만이 정적을 깨며 회의실을 울렸고 그는 마치 정시에 도착한 주인처럼 여유롭게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태영그룹의 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YS그룹의 이사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최민주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지훈의 의중을 파악하려 애썼지만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읽어낼 수 없었다. 지훈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넘겨보지도 않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시작부터 상대를 도발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그 1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이 제출한 인수제안서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죠. 그는 말을 잠시 끊고 태영 측 대표단을 날카롭게 훑어보았다. 제안서 107페이지. 3번째 항목, 해외 자회사, 글로벌 로지스틱스의 부채 비율 말입니다. 회계 장부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저희 측 분석팀이 지난 밤새 분석한 결과 해당 자회사가 현지 세무당국과 미묘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포착됐습니다.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잠재적 리스크가 최소 500억 원에 달하는 사안입니다. 회의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태영 측 실무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혹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축소 보고한 부분이었다. 그 누구도 YS 측에서 하룻밤 사이에 이 사실을 파악해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정 회장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헛기침을 했다. 그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작은 문제입니다. 전체 계약에 영향을 줄 정도는 작은 문제라 지훈의 입가에 냉소가 스쳤다. 보호백억이 작은 문제라면 태영그룹의 경영 상태에 대해 우리가 다시 평가해 봐야겠군요. YS는 부실의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는 자산은 인수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지각에 대한 질책을 받아야 할 지훈이 오히려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며 협상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틀어진 것이다. 그는 1시간의 지각을 상대의 제안서를 면밀히 재검토하는 시간으로 둔갑시키는 대담함을 보였다. 최민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1시간 전, 여자 때문에 이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던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강지훈은 약점을 보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대를 자신의 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빈틈을 만들었고 상대가 방심한 그 순간에 정확히 급소를 찔렀다. 결국 그날의 회의는 YS그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태영그룹은 숨겨진 부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야 했고 인수가격 재협상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물러나야 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사들은 경외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굳게 닫혔던 입을 열어 최민준에게 말했다. 초회 전무 수고했어. 태영 측을 상대하느라 고생이 많았겠군.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칭찬인지 비꼼인지 알 수 없는 말에 최민준은 허리를 숙이며 답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해안 덕분입니다. 해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모든 게 내 계산이었단 말인가? 최민준은 속으로 칼을 갈았다. 강지훈을 얕본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교활함에 대한 분노와 질투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반드시 강지훈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반면 YS그룹 본사 15층 기획팀 사무실의 분위기는 본부의 긴박함과는 사뭇 달랐다. 오전 내내 사무실은 호커마르 회장님 지각 사건에 대한 온갖 추측과 소문으로 술렁였다. 들었어. 오늘 아침에 회장님이 이사회에 1시간이나 늦으셨대. 진짜 무슨 일로 태영그룹까지 와 있었다는데? 글쎄, 1급 보안 사항이라 아무도 모른다는데 소문에 의하면 어떤 여자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건강 문제라는 설도 있어. 한서연은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등 뒤에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대화를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그 어떤 여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 사무실의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불안한 마음을 다스렸다. 그때 박 팀장이 서연을 불렀다. 박 팀장은 사내 정치에 민감하고 특히 최민준 전무의 라인을 타기 위해 애쓰는 인물이었다. 한서연 씨, 잠깐 내 자리로 오지.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팀장에게 다가갔다. 박 팀장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그녀의 책상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번 M&A 관련해서 올라온 예비 재무감사 자료인데 수치가 좀 뒤죽박죽이야. 오늘 중으로 이 자료들 전부 크로스 체크해서 정리해놔. 서연은 서류의 양을 보고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수십 개의 자회사에서 올라온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숫자들의 나열이었다. 오늘 중으로 끝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양이었다. 팀장님, 하지만 이 자료는 이미 재무팀에서 검토를 마친 재무팀이 했어도 우리가 다시 봐야지. 혹시 모르잖아. 위에서 시킨 일이니까 토 달지 말고 그냥 해.
박 팀장은 신경질적으로 말을 잘랐다. 요즘 신입들은 시키는 일이나 잘하면 되는데 말이 너무 많아.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명백한 일감 몰아주기이자 괴롭힘이었다. 아마도 평소 자신의 조용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의 눈밖에 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반박할 수 없었다. 회사에서 그녀는 그저 힘없는 평사원일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서류 뭉치를 자신의 자리로 가져왔다. 동료들은 안타깝다는 듯한 혹은 고소하다는 듯한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서연은 그 모든 시선을 뒤로하고 묵묵히 일을 시작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사무실에 정막이 찾아왔을 때도 서연은 여전히 모니터 앞을 지키고 있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숫자들의 행렬에 눈이 뻑뻑하고 허리가 아팠지만 그녀는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이것은 강지훈의 회사를 지키는 일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그녀는 마침내 마지막 파일에 다다랐다. 최민준 전무가 직접 관리하는 핵심 자회사 중 하나인 YS 에너지의 감사 자료였다. 다른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특이점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녀 특유의 꼼꼼함으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수백 개의 항목들을 기계적으로 대조해 나가던 중 무심코 한 부분을 발견하고 스크롤을 멈췄다. 아주 사소한 불일치였다. 이상하다. 원자재 수입 비용 항목에서 시스템에 기록된 최종 지출액과 현지에서 올라온 원본 청구서의 액수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원칙전 총 1%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차이. 보통의 경우라면 단순한 환율 계산 오류나 반올림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갈 만한 수준이었다. 실제로 앞서 검토했던 다른 자회사 자료에서도 이런 종류의 작은 오차들은 종종 발견되었다. 하지만 YS 에너지의 자료는 무언가 달랐다. 서연은 스크롤을 내려 지난 3개월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다시 훑어보았다. 그리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미세한 오차가 매번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플러스 방향으로만 발생하고 있었다. 즉, 회사의 장부에는 항상 실제 지출액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이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 번에 몇십만 원에 불과한 작은 금액이었지만 수백 건의 거래가 모이자 그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다. 우연이 아니야. 이건 의도적인 조작이야.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누군가가 아주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 반올림 오차로 위장하여 그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는 방식이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부서의 재무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최고위급 임원뿐이었다. 그리고 YS 에너지의 총괄 책임자는 바로 최민준 전무였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엄청난 비밀을 발견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M&A를 앞둔 이 중요한 시점에 최민준이 관리하는 핵심 자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었다. 이것이 태영그룹과의 협상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YS그룹의 신뢰도는 치명타를 입을 것이고 M&A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다. 어떡하지? 이걸 누구에게 말해야 하지? 박 팀장 그는 최민준의 사람이었다. 감사팀 그곳에도 최민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강지훈에게 그녀는 망설였다. 계약서의 조항이 머릿속을 스쳤다. 갑 강지훈과 을 한서연 은 회사 내에서 철저히 타인으로 행동하며 어떠한 사적인 접촉이나 업무상의 보고를 직접 하지 않는다. 이것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었다. 자신이 이 사실을 보고하는 순간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드러날 위험이 있었다. 서연은 텅 빈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화면 속에서 깜빡이는 커서와 불길한 숫자들만이 그녀가 처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계약 안에
조용한 사무직원이 아니라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달빛마저 숨어버린 짙은 밤.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프라이빗 바, 클랜데스틴의 VIP 룸은 짙은 시가향과 위선적인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민주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붉은빛이 감도는 위스키 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다. 잔 안에서 녹아내리는 둥근 얼음은 마치 서서히 침몰하는 YS그룹의 왕국처럼 보였다. 오늘 아침 강지훈에게 당한 일격을 생각하면 여전히 분이 치밀었지만 최민주는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기로 했다. 강지훈이 교활하게 위기를 넘긴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시작이 사적인 이유였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철옹성 같던 제왕도 결국은 평범한 인간이었고 감정에 휘둘리는 약점을 가졌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최민주는 그 약점을 파고들어 성벽을 무너뜨릴 자신이 있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초의 전무님. 룸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기름한 인상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사모펀드 벡터 캐피탈의 대표 박기태였다. 그는 금융계의 하이에나로 불리는 인물로 기업의 위기를 먹고 성장하는 데 도같은 전문가였다. 최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고갯짓으로 박 대표를 맞았다. 박 대표, 앉으시죠.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기태는 최민준의 오만한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의 눈은 탐욕스러운 뱀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수고랄지 있겠습니까? YS그룹의 2인자이신 초에 전무님께서 직접 부르셨는데 맨발로라도 달려와야지요. 그래서 오늘 아침의 소동은 전무님의 큰 그림이었습니까? 박기태의 말에 최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내 그림이라? 하하,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어린 회장님께서 스스로 판을 흔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춤을 출 자리가 생긴 셈이죠.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신 뒤 테이블 위로 작은 USB 하나를 굴렸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물건입니다. YS그룹의 M&A 관련 내부 데이터 원본과 제가 약간의 해석을 덧붙인 자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박기태는 USB를 집어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해석이라 어떤 해석인지 궁금하군요. 간단합니다. 최민준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YS그룹이 이번 M&A의 시너지 효과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평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특히 제가 담당하는 YS 에너지 부문에서 막대한 잠재적 부실이 발견되었으나 강지훈 회장이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박기태의 눈이 가늘어졌다. 전무님께서 직접 담당하시는 부문의 부실을 스스로 터뜨리시겠다. 제 살을 깎아먹는 위험한 수가 아닙니까? 위험한 만큼 확실한 수죠. 최민주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내가 내 부서의 문제를 양심선언 형식으로 터뜨린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강지훈의 리더십과 YS그룹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겁니다.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M&A는 당연히 무산되겠죠. 이것이 최민준의 진짜 계획이었다. 단순히 M&A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YS그룹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그 혼란 속에서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야망. 주가가 폭락했을 때 박기태의 벡터 캐피탈이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자신은 내부의 구원투수인 척 등장하여 경영권을 차지한다는 시나리오였다. 박기태는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대단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전무님께서 꾸몄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최민주는 서류 가방에서 다른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모든 책임은 이 사람이 지게 될 테니까요. 문서의 첫 장에는 해외 전략팀 이 부장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다. 이 부장은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강직한 성품의 인물로 평소 이번 M&A의 속도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온 사람이었다. 이 부장? 그는 강지훈 회장의 충신 중 한 명 아닙니까? 충신이라서 더 좋은 희생양이죠. 그는 평소 이 계약의 리스크를 주장해 왔습니다.
우국충정에 눈이 멀어 회사를 구하기 위해 내부 고발을 감행했다는 스토리는 아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의 개인 컴퓨터에는 내가 심어놓은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언론의 자료를 제보한 IP 기록, 박 대표 측과 접촉한 것처럼 꾸민 이메일 내역까지. 그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적의 충신을 방패막이 삼아 자신의 죄를 덮고 여론까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려는 교활한 계략. 최민준의 마음속에는 강지훈에 대한 뿌리 깊은 열등감과 질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은 맨손으로 시작해 피비린내에 나는 경쟁을 뚫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강지훈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졌다. 그가 보기에 강지훈의 성공은 온전히 운과 배경 덕분이었다. 특히 오늘 아침처럼 사적인 감정으로 공적인 일을 그르치는 모습은 지도자로서 최악의 결격 사유라고 생각했다. 감히 여자 때문에 회사를 위기에 빠뜨려 진정한 리더는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히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법이다. 너 같은 녀석이 YS의 주인이 될 자격은 없어. 이 자리는 원래 내 것이어야 했어. 그는 박기태와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더 조율했다. 데이터 유출 시점, 언론 플레이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의 몫에 대한 약속까지. 박기태는 흔쾌히 그의 모든 요구를 수용했다. 성공만 한다면 YS그룹이라는 거대한 먹잇감을 손에 넣을 수 있었기에. 최민준에게 지불할 대가는 아깝지 않았다. 그럼 우리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위하여 박기태가 잔을 들어 올렸다. YS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최민준이 잔을 맞부딪혔다. 맑은 크리스탈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두 남자의 검은 야심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자정이 넘어 발을 나선 최민준은 서늘한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취기가 기분 좋게 온몸에 퍼졌다. 그는 자신의 채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라디오에서는 한밤의 재즈 음악이 감미롭게 흘러나왔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차를 몰아 한강 변을 달렸다. 강 건너편으로 YS그룹의 본사 건물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수많은 불빛 중 일부는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었다. 야근하는 직원들이리라. 최민주는 그 건물을 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어리석은 개미들 같으니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봤자 결국 왕국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 거대한 게임의 모든 말을 움직이는 체스 마스터가 된 기분이었다. 강지훈, 이 부장, 그리고 YS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은 그저 그의 체스판 위에 놓인 장기말에 불과했다. 그는 누구도 자신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시각, 최민준이 비웃는 그 건물의 15층. 구석진 자리에서 한서연은 마침내 자신이 발견한 데이터의 패턴 분석을 끝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회계장부 조작을 넘어 특정 기관과 특정 거래처에서 오차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지만 그녀는 이 작은 실마리가 최민준의 거대한 계획을 무너뜨릴 유일한 열쇠가 될 수도 있음을 예감하고 있었다. 최민준은 자신의 차 안에서 승리에 찬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자신을 겨냥한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조용히 벼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다가올 영광의 순간만을 꿈꾸고 있었다. 텅 빈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이 한서연의 창백한 얼굴 위로 서늘하게 쏟아져 내렸다. 모니터에서 발산되는 푸른 빛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시간은 이미 새벽 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몇 시간째 YS 에너지의 재무 데이터라는 거대한 미로 속을 헤매고 있었다. 단순한 숫자 조작이 아니었다. 그녀가 발견한 반올림 오차의 패턴은 너무나 정교하고 일관성이 있었다. 마치 잘 짜인 알고리즘처럼 특정 조건에서만 오차가 발생했고 그 오차 값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한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인간의 수작업으로 매번 실행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 시스템을 조종하고 있는 걸까?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만약 후자라면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음모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고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더 이상 박 팀장이 던져준 귀찮은 잡무가 아니었다. 이것은 강지훈의 왕국을 위협하는 암세포를 찾아내는 일이었다. 그녀는 기획팀 직원에게 주어진 제한된 접근 권한을 이용해 회계 프로그램의 로그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해커가 아니었지만 숫자와 데이터의 논리적 흐름을 읽어내는 데에는 타고난 재능이 있었다. 그녀는 YS 에너지 부서의 시스템에 유독 잦은 업데이트와 패치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대부분은 보안 강화, 효율성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그녀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약 3개월 전, 최민준 전무의 직권으로 설치된 데이터 동기화 패치였다. 명목상의 이유는 해외 지사와의 데이터 송수신 속도를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지극히 일상적인 시스템 관리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직감이 경고등을 울렸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했던 첫 번째 오류가 발생한 시점과 이 패치가 설치된 시점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해당 패치의 활동 로그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수만 줄에 달하는 복잡한 코드와 기록의 나열.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찾아낸 오류 데이터들의 거래 시간과 패치의 활동 시간을 하나하나 대조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찾아냈다. 패치는 특정 해외 거래처로부터 외화가 송금될 때마다 원화로 환산되는 과정에 미세하게 개입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유령처럼 시스템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패치 안에 숨겨진 악성 스크립트가 환율을 최종 확정하기 직전 여행 콜 0.25%에서 0.1% 사이의 랜덤한 수치를 비용으로 덧씌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작은 숫자는 정상적인 환율 변동이나 수수료의 범주로 보였기 때문에 그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았다. 완벽한 범죄였다. 시스템이 스스로 저지르는 것처럼 위장된 디지털 뒷문 백도어이었다. 오카자스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탄성을 내뱉었다. 이것은 더 이상 심증이 아니었다. 최민준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 스크립트가 적용된 모든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피해액을 산출하기 시작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실감났다. 건당 몇십만 원에 불과했던 금액은 수백, 수천 건이 모이자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최종 합계액은 그녀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숫자였다. 수십억 원. 그녀는 눈을 비볐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지난 3개월 동안 이 디지털 뒷문을 통해 조용히 사라진 회사의 돈이 수십억 원에 달했다. 돈이 흘러 들어간 곳은 유령 회사로 보이는 몇 개의 해외 법인 계좌였다. 그녀가 그 법인들의 이름을 확인하려던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거기 누구야? 야간 순찰을 돌던 경비원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녀는 재빨리 모니터 화면을 껐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다. 아, 기획팀 한서연입니다. 오늘까지 처리할 업무가 좀 남아서요. 경비원은 손전등으로 그녀에게 얼굴을 비추었다.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군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어서 퇴근하세요.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네, 이제 막 정리하고 가려던 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비원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서연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방금 전의 짧은 순간은 그녀에게 이 일이 더 이상 숫자 노름이 아님을 실감케 했다. 만약 자신이 이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최민준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그녀의 목숨조차 안전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작은 암호화 USB를 꺼냈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악성 스크립트의 코드 일부와 활동 로그 기록,
그리고 횡령액이 흘러들어간 유령 회사의 계좌 정보를 신속하게 복사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의 인터넷 접속 기록과 파일 열람 기록을 깨끗하게 삭제하여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마치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회사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비밀을 손에 쥔 채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다. 텅 빈 회사를 빠져나와 차가운 새벽거리에 섰을 때 서연은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실감했다. 손에 쥔 작은 USB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 안에는 YS그룹의 2인자를 파멸시킬 수 있는 폭탄이 들어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최민준의 권력은 회사의 감사팀까지 뻗어 있을 것이 분명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어떨까 하지만 이 복잡한 디지털 증거만으로 거대 그룹의 전무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역공을 당해 기밀 유출 혐의로 자신이 감옥에 갈 수도 있었다.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강지훈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은 그와 맺은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었다. 그 회사 내에서는 철저히 타인으로 행동한다. 이 조항은 두 사람의 관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만약 자신이 이 일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최민주는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하려 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강지훈의 회장 자리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들었다. 그녀는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강지훈, 그의 회사, 그리고 그와의 관계까지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었다. 택시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고요한 집에 들어섰을 때 지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도 늦은 시간까지 회의나 접대가 있었을 것이다. 서연은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손에 쥔 USB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죄어왔다. 그녀의 시선이 거실 한쪽에 놓인 액자에 닿았다. 그들의 유일한 신혼여행이었던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 짧은 여행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강지훈의 따뜻한 진심을 엿보았다. 나는 그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그녀는 조용히 되뇌었다. 남편으로서의 강지훈, 그리고 회장으로서의 강지훈. 그녀는 이제 두 개의 모습 사이에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했다. 침묵 혹은 고백.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그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한서연은 소파에 웅크린 채 현관문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 든 USB의 차가운 감촉만이 그녀가 현실에 붙어있게 만드는 유일한 끈이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이 비밀을 털어놓았을 때의 결과, 그리고 침묵했을 때의 결과를 저울질하며 그녀는 끝없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되어락 해제음과 함께 지친 기색이 역력한 강지훈이 집으로 들어섰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재킷을 팔에 걸치고 있었다. 하루 종일 이어진 M&A 협상과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싸움으로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서려 있었다.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어둠 속에 앉아있는 서연을 발견한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묻어났다. 그는 재킷을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평소에 칼날 같던 예민함은 사라지고 오직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무슨 일이야?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서연이 애써 쌓아 올렸던 결심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눈시울이 먼저 붉어졌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다.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안정감이 느껴졌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서연은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질 수 없는 짐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USB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요. 그녀가 처음으로 그를 회장님이 아닌 여보라고 불렀다. 그 한마디에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서연의 얼굴과 USB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굳은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말해봐, 무슨 일이든. 서연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박 팀장으로부터 부당하게 떠맡겨진 업무에서부터 YS 에너지의 재무자료를 검토하다 발견한 미세한 오류, 그리고 그 오류의 패턴을 추적하여 마침내 찾아낸 디지털 뒷문의 존재까지. 그녀는 두서없었지만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려 애썼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신에 차 있었다. 지우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그의 얼굴에서 피로감은 사라지고 YS그룹의 총수다운 냉혹함과 분노가 서서히 차올랐다. 그는 서연의 명석한 분석 능력에 놀랐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그녀가 이 위험한 비밀의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아찔함이었다. 박 팀장이 그녀에게 그 일을 맡긴 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최민준의 라인에 있는 그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덫으로 몰아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최민준 전무가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있다는 증거를 이 안에 담아온 거예요. 서연의 말이 끝났을 때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훈의 눈빛은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그는 최민준의 야심을 경계하고 있었지만 그의 배신이 이토록 치밀하고 대담하게 진행되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 그는 서연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감싸 쥐었다. 무서웠겠구나. 그의 첫마디는 질책이나 추궁이 아닌 따뜻한 위로였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느꼈던 공포와 외로움을 알아주는 그의 한마디에 모든 긴장이 무너져 내렸다. 미안하다.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런 위험한 환경에 당신을 혼자 두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안일했어. 그의 사과는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벽, 계약이라는 이름의 벽을 허무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계약상의 파트너로 보고 있지 않았다. 지켜줘야 할 연약한 존재를 넘어 자신과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싸울 수 있는 동지이자 진정한 아내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총명함과 용기에 새삼 감탄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서재에서 보안이 설정된 개인 노트북을 가져왔다. 그는 USB를 연결하고 서연이 찾아낸 파일들을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다. 악성 스크립트의 코드, 활동 로그, 그리고 유령 회사로 송금된 거래 내역들. 증거는 명백했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YS그룹의 회장으로서. 그의 전략적인 두뇌가 비로소 가동되기 시작했다. 최민준, 감히 내 회사에 이런 짓을.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야. M&A를 방해하고 회사의 근간을 흔들려는 명백한 반역 행위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만이 아닌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서연 씨, 이제부터 이건 더 이상 당신 혼자의 짐이 아니야. 우리 둘의 문제야.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한서연 씨라고 불렀다. 그것은 그녀를 개인으로서 존중한다는 의미이자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의 파트셔로서 인정한다는 선언이었다. 최민주는 보통 내기가 아니야. 증거가 완벽해도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역공을 당할 수 있어. 그는 분명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울 희생양을 준비해 뒀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당신은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박 팀장이 어떤 지시를 하든 군말 없이 따르고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해. 대신
이제부터 당신은 회사 안에 있는 나의 눈과 귀가 되어줘야겠어. 지훈의 계획은 대담했다. 그는 최민준을 바로 쳐내는 대신 그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오도록 판을 짤 생각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민준의 계획을 역이용할 내부의 정보원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최민준이 가장 경계하지 않을 평범한 사원, 한서연뿐이었다. 위험할 수 있어. 그래도 나와 함께 싸워줄 수 있겠어. 지훈의 물음에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계약에 묶인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남편과 그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주체적인 존재로 거듭나고 있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길고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거실을 비추는 희미한 여명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공포와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밤은 이제 공동의 목표와 깊어진 신뢰로 채워져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결혼은 적의 배신으로 인해 비로소 진정한 연합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이제 거대한 방역의 서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어제의 폭풍 같던 밤이 지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불안감 대신 끈끈한 연대감이 자리 잡았다. 강지우는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이전의 고요한 의식과는 다른 마치 전투를 앞둔 장수의 비장함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다. 한서연은 그의 곁에서 조용히 채소를 다듬으며 그를 도왔다. 더 이상 그가 차려주는 식사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위험한 전쟁의 참모이자 유일한 동지였다. 오늘부터 연기가 시작될 거야. 식탁에 마주 앉아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적인 문제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거다. 아마 최민주는 내가 드디어 약점을 드러냈다고 판단하고 더욱 대담하게 움직이겠지. 제가 할 일은요? 당신은 평소처럼, 아니, 평소보다 더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해야 해. 박 팀장이 어떤 부당한 지시를 하든 묵묵히 따르고 절대 그들의 심기를 건드려선 안 돼. 당신은 그들이 가장 경계하지 않는 유령이어야만 해. 지훈의 눈빛은 진지했다. 하지만 그 유령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귀로 모든 것을 들어줘. 최민준과 박 팀장의 움직임, 그들 라인에 있는 직원들의 사소한 대화나 행동까지 모든 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단서가 될 거야. 그의 말에 서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역할은 작고 사소해 보였지만 거대한 톱니바퀴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나사못과도 같았다. YS그룹 본사, 회장실. 강지우는 출근하자마자 그의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아침 임원 회의에서 사소한 재무 보고서의 숫자를 트집 잡아 담당 임원을 심하게 질책했고 M&A 계약의 수익성에 대해 갑자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변덕에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 하지만 이 계약은 우리가 몇 달 동안 공들여온 내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했잖소. 지우는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다. 지금 회사의 모든 역량을 이 불확실한 계약 하나에 쏟아부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소.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합시다. 그의 행동은 리더로서의 냉철함을 잃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최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강지훈이 정말로 흔들리고 있어.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자신의 예상이 정확히 들어맞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충직한 김 비서를 불렀다. 그는 서연의 안전을 위해 그녀의 역할을 철저히 비밀에 붙인 채 김 비서에게 극비 임무 2가지를 하달했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자네와 나 단 둘만 아는 걸세. 김 비서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회장님, 7시에 어째
해외에 있는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비밀리에 접촉해 YS 에너지의 모든 서버 기록을 원격으로 분석하도록 하게 최민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우리 회사 내부망을 거치지 않는 완벽한 보안 채널을 사용해야 해.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YS 에너지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둘째, 지훈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해외 전략팀의 이 부장에 대해 조사해주게 그의 모든 것, 재무 상태, 가족 관계, 최근 행적까지 단. 그가 불쾌감을 느끼거나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돼.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김 비서는 의아했지만 회장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았다. 그는 강지훈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지시를 내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회장실을 나온 그는 즉시 지훈이 내린 비밀 임무에 착수했다. 최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지훈의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보고받으며 승리를 예감했다. 그는 즉시 벡터 캐피탈의 박기타의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대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린 사자가 이빨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M&A 계약에 대해 회의감을 드러내며 전체 프로젝트를 흔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상했던 개인적인 문제가 그의 발목을 제대로 잡은 모양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기태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훌륭합니다. 전무님, 그럼 계획대로 진행할까요? 아니, 하루만 더 지켜봅시다. 확실하게 숨통을 끊으려면 그가 가장 방심했을 때 움직여야 합니다. 최민주는 신중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인 기획팀 박 팀장에게 연락해 내부 단속을 지시했다. 박 팀장, 요즘 M&A 관련해서 직원들 사이에 헛소문이 도는 것 같던데 기강 좀 잡아. 특히 데이터 접근 권한 같은 거 철저하게 관리하고 쓸데없이 자료 뒤적거리는 놈들 있으면 즉시 내게 보고해. 염려 마십시오. 전무님, 특히 지난번에 일을 맡긴 한서연 사원은 제가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서류 더미에 파묻어 놨으니까요. 최민주는 만족스럽게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자신의 거미줄이 얼마나 촘촘하게 쳐져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그 거미줄의 가장 중심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한편 거미줄의 가장 아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던 한서연은 완벽한 먹잇감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 팀장이 추가로 던져준 잡무들을 아무런 불평 없이 묵묵히 처리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안쓰럽게 쳐다보거나 혹은 무능하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귀와 눈은 사무실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있었다. 박 팀장이 최민준의 비서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내용, 최민준 라인의 과장이 재무팀의 이례적인 데이터 열람을 요청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미묘한 눈빛까지. 그녀는 그 모든 조각들을 자신의 머릿속에, 그리고 퇴근 후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작성하는 암호화된 파일에 차곡차곡 기록했다. 그날 오후 계획의 정점이 다가왔다. 강지우는 갑자기 모든 오후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김 비서, 오늘 오후 일정은 모두 취소하고 내일로 넘기게. 아주 중요한 개인적인 약속이 생겼어. 절대 미룰 수 없는 약속이야. 김 비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회장의 단호한 표정에 인해 고개를 숙였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임원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회장이 또다시 그것도 대낮에 모든 업무를 팽개치고 개인적인 약속을 위해 자리를 비운다는 사실은 그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소문 K-팝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최민주는 마침내 확신했다. 끝났다. 강지우는 끝났어. 그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박기태에게 다시 연락했다. 오늘 밤 계획을 실행합니다. 내가 넘겨준 자료를 가장 파급력이 큰 경제지에 터뜨리십시오. 내일 아침 YS그룹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최민주는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붉은 저녁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그는 마치 새로운 왕의 대관식을 축복하는 하늘의 계시처럼
그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모든 것을 조종했는지에 대해 도취되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 중요한 개인적인 약속을 위해 회사를 나선 강지훈이 향한 곳은 연인의 품이 아니었다. 그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작은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그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그만의 전쟁 상황실이었다. 방 안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중 가장 큰 화면에는 해외 포렌식 업체와의 암호화된 화상통화가 연결되어 있었다. 찾아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YS 에너지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스크립트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지만 명백한 데이터 조작의 흔적입니다. 강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고 사냥감은 제 발로 덫을 향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덫을 향해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목에 걸린 올가미를 힘껏 잡아채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대한민국 경제계는 거대한 지진에 휩싸였다. 자정이 막 지난 시각 국내 최대 경제 전문지 코리아 이코노믹 리뷰의 온라인판에 단독 기사 하나가 터져 나왔다. 속보 YS그룹, 수천억 규모 M&A 무산 위기, 핵심 계열사 YS에너지에서 초대형 분식회계 정황 포착. 기사는 폭탄과도 같았다. 최민준이 유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YS그룹이 이번 M&A의 시너지 효과를 의도적으로 부풀렸으며 YS에너지의 잠재적 부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기사에는 조작된 재무 데이터의 일부가 첨부되어 신빙성을 더했다. 강지훈 회장의 최근 이해할 수 없는 행보와 연관지으며 그의 리더십 부재가 그룹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날카로운 비판도 잊지 않았다. 새벽이 밝아오자 폭풍은 더욱 거세졌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YS그룹의 주가는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어졌고 단 1시간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공중으로 증발했다. TV 뉴스에서는 온종일 YS그룹의 위기를 대서특필했고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강지훈 회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YS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직원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임원들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느라 분주했다.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는 마치 회사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처럼 들렸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최민주는 충직하고 우려에 가득 찬 임원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다른 이사들 앞에서 그는 마치 회사의 위기가 자신의 일인 것처럼 개탄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입감 도대체 어디서부터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회사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투명한 내부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자처럼 행동하며 자연스럽게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었다. 이사들은 강지훈의 부재 속에서 그의 말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지훈이 이 위기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폭풍의 눈에 가장 고요한 곳, 기획팀 사무실에서는 또 다른 작전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최민준의 지시를 받은 박 팀장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는 팀원들을 닥달하며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자료를 만들라고 소리쳤다. 뭐 하고 있어들 지금 회사가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당장 언론에 나온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내. 뭐든 좋으니까. 우리가 결백하다는 자료를 당장 만들어 오란 말이야. 사무실은 전쟁터처럼 변했다. 모두가 정신없이 컴퓨터에 매달려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혼란 속에서 한서연은 강지훈이 내린 비밀 지령을 수행할 완벽한 기회를 포착했다. 그녀는 박 팀장에게 보고할 M&A 관련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척하며 의도적으로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해외 전략팀에서 관리하는 서버의 접속 로그 기록 중 일부를 자신의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그 기록 안에 마치 실수로 지우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흔적을 남겨두었다. 접속 기록 IP 251,1800 츠샤세시 해외 전략팀 이 부장 개인 PC 접속 파일 M&A 최종 수익성 분석 탁 대외비 XLSX 접속 시간 3일 전 23:47 그것은 아주 그럴듯하게 조작된 거짓 정보였다. 하지만 위기 상황 속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검토해야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실수로 포함된 불필요한 데이터처럼 보일 터였다. 하지만 이 정보는 최민준의 귀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가 이 부장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계획에 완벽한 명분을 제공해줄 미끼였다. 서연의 미끼는 예상보다 빠르게 물렸다. 기획팀 내에서 최민준의 스파이 노릇을 하던 한 대리가 서연의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이 실수를 발견했다. 공을 세울 기회라고 생각한 그는 즉시 이 사실을 박 팀장에게 보고했다. 팀장님, 한서연 씨가 올린 보고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해외 전략팀, 이 부장님의 PC에서 3일 전에 M&A 기밀 파일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심야 시간인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 팀장은 그 기록을 보자마자 눈을 번뜩였다. 이거다. 그는 즉시 최민준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보고했다. 최민준은 보고를 받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자신이 이 부장의 컴퓨터에 심어두었던 가짜 증거와 외부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처럼 보이는 이 접속 기록이 합쳐지면 그 누구도 이 부장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못할 것이다. 어리석은 한서연, 쓸모없는 줄 알았더니 이런 식으로 나를 돕는구나. 그는 서연이 저지른 실수가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굳게 믿었다. 회사가 발칵 뒤집힌 그날 오전, 강지우는 일부러 늦게 출근했다.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큰 충격에 빠진 사람 같았다. 헝클어진 머리, 핏발선 눈, 초췌한 얼굴,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는 최민준이 요구한 긴급 이사회 소집에 힘없이 동의했다. 그의 무기력한 모습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패배자의 그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최민준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절망에 빠졌다고 생각했지만 몇몇 노회한 이사들은 그의 눈빛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서늘한 냉정함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 마침내 YS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긴급 이사회가 열릴 시간이 되었다. 최민준은 이 부장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 서연이 흘린 거짓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손에 쥔 채 당당하게 회의실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에는 승리자의 자신감이 넘쳤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는 강지훈을 폐위시키고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할 영웅으로 등극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향하는 곳이 사냥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아주 정교하게 준비된 도살장이라는 사실을. 회의실 문이 그의 앞에서 열렸다. 거대한 함정의 입구가 그를 삼키기 위해 조용히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YS그룹의 심장부 30층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종류의 불안감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강지우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지친 듯한 모습은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선 선장의 위태로운 침묵을 닮아 있었다. 이 침묵을 깬 것은 최민준이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전면에 섰다. 그는 마치 비극의 주인공처럼 비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YS그룹 창립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의 심장에 칼을 꽂은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에 있던 배신자였습니다. 그는 능수능란하게 위기 상황을 브리핑하며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었다. 깊은 유감과 걱정을 표하는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는 서서히 본론으로 들어갔다.
저는 지난 밤새 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내부의 적을 찾아냈습니다. 최민준의 손짓에 따라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그가 준비한 증거들이 차례대로 나타났다. 언론에 유출된 기사, 조작된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서연이 실수로 남겨둔 해외 전략팀 이 부장의 서버 접속 로그 기록이었다.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해외 전략팀의 이 부장은 평소 이번 M&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 부장은 평소 강직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기에 그가 배신자라는 사실은 쉽게 믿기 어려웠다. 최민주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이 부장을 이 자리로 부르겠습니다. 직접 그의 변명을 들어보시죠. 잠시 후 아무것도 모른 채 회의실로 불려온 이 부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최민주는 그에게 한치의 자비도 없이 모든 이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기업 스파이로 몰아세웠다. 이 부장,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 할 말이 있나? 당신의 애사심이 이런 식으로 발현될 줄은 꿈에도 몰랐군. 전무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무것도요. 이 부장은 격렬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최민준이 제시한 증거 앞에서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이사들은 점차 최민준의 주장에 설득당하는 분위기였다.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울 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잠깐.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 고요하고 냉정해서 섬뜩할 정도였다. 그는 이 부장을 변호하는 대신 최민준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초회 전무, 그 접속 기록은 어떻게 확보했지? 최민준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다. 기획팀에서 내부 자료를 검토하던 중 우연히 발견하여 보고된 것입니다. 여기 박 팀장의 직인이 찍힌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가 서연이 작성한 보고서를 증거로 제시하는 순간 지훈의 눈빛이 미세하게 빛났다. 완벽했다. 최민주는 스스로 가짜 증거와 자신을 연결시키는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지훈은 다음 질문을 던졌다. 그 로그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은 확인해 봤나? 최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회장님, 이제 와서 그런 말로 본질을 흐리려는 것은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이건 시스템에 남아있는 명백한 기록입니다. 어떻게 위조가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는 이사들을 향해 마치 강지훈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지훈은 더 이상 그를 몰아쓰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치 체스판에 다음 수를 두듯 전혀 다른 질문으로 허를 찔렀다. 언론에 유출된 데이터는 YS 에너지의 내부 자료더군. 최 전무가 총괄하는 부서지.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에 대해선 어떻게 책임질 건가? 그건 최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이 부장 같은 내부 배신자가 작정하고 달려들면 막을 방법이 내부 배신자인지 아닌지는 아직 법적으로 판명되지 않았어. 지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확실한 건 자네 부서에서 기밀이 유출되었고 그로 인해 회사가 수조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뿐이야. 팽팽한 긴장감이 회의실을 감돌았다. 지훈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질문이 이어질수록 최민주는 자신이 짜놓은 완벽한 각본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음을 느꼈다. 이사들 역시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분노와 초조함에 휩싸인 그는 결국 가장 어리석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그는 이 모든 논란의 시작점인 증거의 신빙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한서연이었다. 회장님께서 자꾸 이 증거를 문제 삼으시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민주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 증거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최초로 작성한 기획팀의 한서연 사원을 이 자리로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가의 사원이라 할지라도 진실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의도는 명백했다. 모든 이사들과 회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힘없는 여사원 하나를 압박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얻어내려는 속셈이었다. 그는 서연이 겁에 질려 자신이 시키는 대로 증언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지우는 그의 제안에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군. 그렇게 하게. 서연을 기다리는 동안 최민주는 지훈의 귓가에 들릴 듯 말듯한 목소리로 마지막 협박을 날렸다. 회장님, 이 선에서 이 부장의 잘못으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을 겁니다. 일이 더 커져서 회장님의 사생활 같은 것까지 들춰지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회심의 일격이었다. 강지훈이 여자 문제로 흔들리고 있다는 소문을 이용한 비열한 협박. 하지만 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조용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신입사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단정한 오피스룩,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아닌 차분한 결의에 차 있는 눈빛. 그녀는 긴 테이블 저편에 앉아 있는 지훈과 아주 짧게 시선을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굳건한 신뢰가 오고 갔다. 최민주는 그런 그녀를 보며 포식자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막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 그는 자신이 이 가엾은 사원을 어떻게 요리하여 자신의 승리를 굳힐지에 대한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소환한 존재가 희생양이 아니라 검찰 측의 스타 증인이라는 사실을, 궁지에 몰린 짐승이 내지른 무모한 발길질이 결국 자신을 옥죄는 덫의 반가쇠를 스스로 당겨버렸다는 사실을 말이다. 한서연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돋보기처럼 집중되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에 위축되지 않고 침착하게 걸어와 테이블의 끝에 섰다. 최민주는 승리를 눈앞에 둔 사냥꾼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방을 얕보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한서연 씨, 맞죠? 긴장할 것 없습니다. 그냥 사실대로만 대답하면 돼요. 당신이 M&A 관련 자료를 검토하다가 이 부장의 비정상적인 서버 접속 기록을 발견하고 박 팀장에게 보고한 것이 맞습니까? 그는 그녀가 겁에 질려 기계적으로 네 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단순한 한마디면 모든 상황은 끝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최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제가 이 부장님의 접속 기록이 포함된 보고서를 박 팀장님께 보고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최민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서연의 다음 말이 이어지자 그의 미소는 그대로 얼굴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 기록은 제가 처음 작성했던 원본 보고서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저의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기획팀 서버에 접속하여 해당 로그 기록을 악의적으로 삽입한 것입니다. 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다. 사건 전체를 뒤엎는 폭탄 선언이었다. 최민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고함을 질렀다. 무슨 헛소리야. 일개 사원이 겁도 없이 어디서 거짓말을 해, 당신. 지금 회장님이 시켜서 모함이라도 하는 건가. 그가 서연을 몰아붙이며 상황을 수습하려던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증거라면 내게 있네.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장악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김 비서는 준비하고 있던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회의실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이 밝아졌다. 화면에 처음 나타난 것은 해외 디지털 포렌식 전문 업체의 로고와 함께 시작되는 공식 보고서였다. 이것은 지난 24시간 동안
외부 전문가들이 YS 에너지와 기획팀의 서버를 정밀 분석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첫째, 이 부장을 범인으로 지목했던 서버 접속 로그 기록은 완벽한 위조 파일이었다. 로그가 기획팀 서버에 삽입된 시간과 IP 주소까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IP 주소는 바로 기획팀 박 팀장의 사무실 컴퓨터를 가리키고 있었다. 둘째, 포렌식 팀은 YS 에너지의 회계 프로그램에서 한서연이 발견했던 디지털 뒷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스크린에는 악성 스크립트의 소스 코드가 그대로 펼쳐졌다. 어떻게 돈이 빠져나갔고 얼마나 많은 돈이 사라졌는지. 그 모든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3개월간 사라진 돈의 총액은 87억 원에 달했다. 회의실은 이제 경악을 넘어선 충격에 휩싸였다. 최민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지훈의 방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스크린에 87억 원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를 띄웠다. 돈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조세 피난처의 한 은행으로 흘러 들어갔다. 초의 전무, 자네는 늘 주장했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지훈이 싸늘하게 말했다. 이 계좌의 주인, 누군지 궁금하지 않나? 다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스위스 은행의 계좌 명의서였다. 그 서류의 소유주 칸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최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강지훈. 네가 날 모함하기 위해 꾸민 짓이야. 최민준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의 발악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고 논리적으로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옆에 앉아있던 박 팀장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그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전무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이 부장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저보고 로그 기록을 조작해서 한서연 씨 보고서에 끼워 넣으라고 협박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비겁한 변명이었지만 그것은 최민준의 관뚜껑에 마지막 못을 박는 자백이었다. 강지훈은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한서연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어떻게 회계장부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작은 의심을 파고들어 거대한 음모의 실체에 접근하게 되었는지를 모든 이사들 앞에서 증언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편의 치밀한 추리 드라마와도 같았다. 이사들은 이제 그녀를 일개 사원이 아닌 회사를 구한 영웅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민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야망, 그의 계획, 그의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다. 강지훈은 그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보안팀 들어오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보안팀 요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최민준과 박 팀장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 모든 사태는 검찰에 넘겨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지훈은 이사들을 향해 선언했다. YS그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더욱 투명하고 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안팀에게 끌려나가던 최민준은 마지막 발악처럼 지훈을 향해 소리쳤다. 강지훈, 너도 무사하지 못해. 너와 저 계집의 관계를 세상에 다 폭로해버릴 거야. 하지만 그의 협박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었다. 지훈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최민준이 회의실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다른 이사들도 충격 속에서 하나둘 자리를 떴다. 마침내 넓은 회의실에는 강지훈과 한서연,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길고 긴 테이블의 양 끝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위기와 음모로 가득했던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고요가 찾아왔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승리의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오늘의 심판은 단지 최민준의 죄를 묻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가
진정한 동맹이자 사랑으로 거듭났음을 증명하는 그들만의 승리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몇 주 후 YS그룹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스캔들은 강지훈의 능수능란한 위기관리 능력 아래 성공적인 자정작용으로 탈바꿈했다. 최민준과 그의 일당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시장의 신뢰를 잃었던 YS그룹의 주가는 부의자 반등에 성공하여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고 태영그룹과의 M&A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재타결되었다. 강지훈은 냉철한 판단력과 대담한 결단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위대한 리더로 추앙받았다. 한서연의 회사 생활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회사 내부, 특히 고위 임원들 사이에서 그녀는 이미 전설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회장 직속 특별 전략팀이라는 신설부서의 팀장으로 발령했다. 더 이상 그녀는 복도구석에서 존재감을 지우고 다니는 평범한 사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분석과 통찰력은 이제 그룹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에서 가장 먼저 경청되었다. 한때 그녀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박 팀장 라인의 직원들은 이제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하마터면 모든 죄를 뒤집었을 뻔했던 이 부장은 직접 그녀를 찾아와 몇 번이고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서연은 그 모든 변화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지우는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1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작성했던 차가운 계약 결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건 이제 아무 의미 없는데. 지훈이 나지막이 말하며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서연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함께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시작은 분명 거래였다. 하지만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함께 헤쳐나오면서 그 차가운 계약서는 어느새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굳건한 동맹으로 묶어주는 끈이 되어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손에서 서류를 부드럽게 빼앗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는 계약서를 반으로 쭉 찢어버렸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서류 조각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나는 더 이상 계약상의 안에는 필요 없어. 그는 서연의 놀란 눈을 마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서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영롱한 빛을 발했다. 그들이 계약을 위해 맞췄던 심플한 웨딩밴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의 진심이 담긴 반지였다. 지우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젊은 제왕이 사랑하는 한 여자 앞에서 경건하게 머리를 숙였다. 한서연 씨, 계약 조항도 유효 기간도 없는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주겠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회사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당신의 곁을 평생 지키게 해줘.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언어보다 그녀의 눈물이 더 진실한 대답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을 묶고 있던 마지막 족쇄가 사라지고 비로소 완전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얼마 후 M&A 성공을 기념하는 YS그룹의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단상 위에 강지훈에게 쏟졌다. 성공적인 계약에 대한 질문들이 오고 간 후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사적인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 최근 회장님을 둘러쌌던 사생활 관련 루머에 대해 이제는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것은 최민준이 마지막 발악처럼 남기고 간 상처를 건드리는 질문이었다. 장내에 잠시 긴장감이 흘렀다. 지우는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 그 루머 말입니까? 그는 기자회견장 맨 앞줄에 앉아있던 서연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제 아내를 소개해 드리죠.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손을 잡고 단상 위로 올라섰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지우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 사람이 저를 흔들리게도 하고 동시에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제 아내 한서연입니다. 모든 루머가 종식되는 순간이었다. YS그룹의 직원들은 자신들의 평범했던 동료가 사실은 회장님의 아내였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이내 두 사람의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과 존경심을 느끼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몇 달이 흐른 어느 평화로운 주말 아침, 이야기는 처음 시작되었던 그곳. 펜트하우스의 주방으로 다시 돌아왔다. 지우는 여전히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능숙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고소한 빵 굽는 냄새와 커피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의 등 뒤로 서연이 다가와 포근하게 그를 끌어안았다. 1년 전 어색함과 불안감이 섞여 있던 그 포옹과는 달랐다. 이제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사랑과 편안함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다. 오늘 아침 메뉴는 뭐예요? 여보,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조찬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담긴 조찬입니다. 사모님, 지훈이 장난스럽게 대답하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앞에는 더 이상 어떤 비밀도, 계약도, 불안도 없었다. 오직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만이 있을 뿐이었다. 수천억짜리 회의를 미루고 시작되었던 한 끼의 아침 식사. 그것은 위기의 시작이기도 했지만 결국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게 만든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식사였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고 그들의 왕국에는 비로소 따뜻하고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